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0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동결 배경으로는 물가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들었습니다. 금통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위험의 전개 양상과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 추이를 들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유가라든지 다른 여러 문제 때문에 2.3%로 우리 갈라는 그 패스보다 높아지면 지연되게 되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의 변동성도 언급됐습니다. 금통위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340원대에서 어제 기준 1,360원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금통위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한은은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 2.1%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원 넘게 오르며 1,364원을 넘겨 마감했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환율 상승을 불러온 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지난달 3.5% 상승하며 6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데다 시장의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수준이 한동안 유지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며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에 멈출 수도 있고 또는 공격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각에 힘을 얻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런 환율 상황은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낮춰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원화값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의 부담 요인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금리 인하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다. 올 초만 해도 올해 3번은 내릴 거란 전망이었지만 지금은 많아야 2번, 어쩌면 1번뿐일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7월 금리 인하를 예측한 비율도 98%에서 50%로 확 낮아졌습니다. 금리 인상도 거론됩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셸 보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최근 공식 발언입니다. It is still not what I would expect, but you have to take seriously the possibility that the next rate move will be upwards rather than downwards.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았고 전문가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이 물가가 너무 끈적하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9%에서 3%대까지는 잘 내려왔지만 금리 인하 요건인 2%대에는 좀처럼 진입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취업 상황도 좋고 국제 유가도 다시 오르고 물가가 끈적이는 이유가 한둘이 아닙니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We're in a situation where we're better situated than we were when we took office, where inflation was skyrocketing, and we have a plan to deal with it. 하지만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오르면 정말 낭패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금리 인하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주식과 채권 모두 요동친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그러면 연준이 올해 몇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뜻밖의 결과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최근 2주 동안에는 시장에서 예.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 2번 정도 될 거야, 올해. 원래 3차례였는데 예. 예상이. 그러니까 2번 정도 될 거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빠졌던 구간입니다. 예. 그런데 FOMC 회의 결과를 보니까
세 번 원래대로 한대라고 되니까 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예. 세 번이나 하는구나. 예.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 잠깐 나오는데, 예. 자, 사실 뭐 시장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3% 초반에서 계속 있으니까 2%대 목표에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에는 조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멀어지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파월 의장은 각종 지표에 그렇게 과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 네. 그러면 연준이 지금 미국의 경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예. 미국이 금리를 5.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 근데 정말 5.5%까지 금리를 끌어올린 나라 맞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경제를 보든 고용을 보든 예. 물가를 보든 마찬가지인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종전 전망치보다 0.7%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그냥 겁니다. 올렸네요. 또 예. 실업률도 종전보다 0.1%포인트 낮게 전망하면서 고용도 굉장히 탄탄하게 전개될 거야라고 보는 겁니다. 예. 결국 경제가 걱정이 돼서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5.5% 수준의 기준금리에서 정상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가 보겠다. 예. 그러니까 정상화니까 급한 것이 아닙니다. 예. 목표하는 물가 2%에 부합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외신에서 파월 네. 의장이 2%의 물가 상승률을 버렸다. 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자, 네. 시장의 관심은 그러면 미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입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 네. 6월 아니면 7월이었는데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 저는 아직도 6, 7월 정도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장의 기대는요, 지금 현재 6월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에. 6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고 예. 거의 굳게 믿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장의 모습은. 예. 근데 조금만 돌아가 보면 지난 1월 달까지만 해도 3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그렇죠. 지난 2월까지만 해도 5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지금 3월, 4월 들어서는 6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예. 또 4월, 5월쯤 되면 6월이 아니라 7월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그 관역에 맞춰지는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라는 목표 물가 수준에 부합하는 실적치를 보고서 예.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갖고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 지점은 지금 전망대로 한다면 7월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최종 확정하겠다.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지금 확정적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랑 지금 금리 차이가 최대 2%포인트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 계획일까요? 좋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는 역시 국내 상황도 필요합니다. 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안정됐는지, 물가 안정됐는지, 또 금융 안정 괜찮은지 다 진단하면서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예. 역시 한 가지 요인,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또 급격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로 큰 충격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이후에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격차를 두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7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8, 네. 9월 정도에는 한국은행도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금 뭐 미국 주식, 뭐 코스피 오늘 활짝 웃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네. 이 주식 상승세의 흐름 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 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이 수순은 2024년 연내 계속될 것이고 예. 또 2025년에도 대략 3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입니다. 예. 금리는 중력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온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상향하는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예. 또 실망감으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마다 다시 한 번씩 조정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